네, 지금부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평형 그래프에서 그 고체, 액체, 기체 사이에 있는 그 선이 왜 그런 기울기를 띠고 있는지, 화학 케미컬 포텐션을 통해서 그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를 갖는지 음의 기울기를 갖는지에 대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상평형 그래프의 기울기 증명에 있어서 평형일 때 케미컬 포텐셜은 고체나 액체나 기체, 즉 이런 상들이 존재할 때 맞닿아 있는 이런 상들에 관해서 케미컬 포텐셜이 동일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저희는 상평형 그래프, 그 y축은 p, x축은 t라는 상평형 그래프를 가지고 고체, 액체, 기체가 나눠져 있는 그 라인에 대해서 그 라인이 왜 음의 기울기를 갖는지 또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지, 그리고 왜 삼중점은 PT 그래프에서 항상 한 점으로 고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살펴볼 상평형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대표적인 상평형 그래프 중에 X축을 온도로 두고 Y축을 P로 두는 상평형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주로 삼중점을 가운데 지니고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고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액체 부분, 나머지가 증기 또는 기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삼중점이고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죠. 이런 상평형 그래프를 가지고 모든 이 맞닿아 있는 면, 즉 이 라인에서는 고체와 기체가 맞닿아 있고, 이 라인은 고체와 액체가 맞닿아 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액체와 기체가 맞닿아 있으므로 이 라인이 왜 양의 기울기를 띠고 여기도 왜 양의 기울기, 이 부분도 왜 양의 기울기를 띠는지, 거기에 대한 증명과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만나는 이 삼중점에서는 왜 온도와 압력이 딱 정확하게 고정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X축을 T, Y축을 P로 하기 때문에 상태함수로서 상성질을 표현한 것인데요. 먼저 삼중점에 대해 살펴보면, 삼중점은 고체와 액체가, 기체가 공존하는 지점을 말하기 때문에 고체, 액체, 기체 각각 이 세 성질에 대해서, 세 상에 대해서 케미컬 포텐셜이 여기서는 온도와 P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고체에 관한 케미컬 포텐셜, 그리고 액체에 관한 케미컬 포텐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체에 관한 케미컬 포텐셜이 온도와 압력으로 표현됐을 경우 이 세 가지가, 세 식이 모두 같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AX 플러스 B는 3이다. 그리고 AX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변수에 관하여 A, B, 미지수가 2개인 경우, 그리고 식이 2개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 A, B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여기서 이 세 가지 항에 관하여 2개의 식 또는 2개 이상의 식을 가지고 변수, 2개의 변수, 지금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이 변하고 있고 저희가 알 수 있는 식은 2개 이상의 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트리플 포인트, 즉 삼중점을 딱 TP, X축을 T, Y축을 P로 하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 딱 어느 점이다 라고 저희가 고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개 이상의 식을 갖고 있고 저희가 알고 싶은 변수는 2개의 변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삼중점이 이 그래프 상에서 선이나 어떤 지점으로, 어떤 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느 딱 한 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체와 액체 사이의 선, 이 선이
고체와 액체에서 이 삼중점 위에 있는 고체와 액체가 맞닿아 있는 선이 물의 경우는 음의 기울기를 갖고 물이 아닌 다른 물질에 관해서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데 이 기울기가 보편적으로 왜 양의 기울기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표형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리게 되면 지금은 기체와 무관하게 고체와 액체만이 공존하고 있는 이 그래프, 이 선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점을 온도가 알파이고 압력이 베타인 지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오른쪽 대각선 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 지점을 알파 프라임이라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의 압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베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알파 베타인 지점과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지점이라는 두 개의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점의 공통점은 모두 고체와 액체가 공존한다는 것이고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점의 공통점은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과 마찬가지로 케미컬 포텐셜이 이 지점을 A, 이 지점을 B라고 한다면 A, B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점이라면 모두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상표형 그래프에서 평형 상태에 있다면 그것과 맞닿아 있는 모든 상에 관하여 케미컬 포텐셜이 같기 때문에 지금 액체와 고체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이 선에 관해서 AB, 점 AB를 임의로 추출한 다음에 그것의 온도가 알파, 압력이 베타, 그리고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고 있는 이 그래프 상에 있는 점 A, B이기 때문에 A, B의 케미컬 포텐셜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파에서 알파 프라임으로 이동한 것처럼 이 조그만 간격을 D알파라고 하고 압력이 증가한 비율을 D 베타라고 한다면 증가한 부분의 케미컬 포텐셜을 케미컬 포텐셜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알파의 케미컬 포텐셜은 기존에 있던 포텐셜의 D, 뮤, 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이동한 케미컬 포텐셜의 기존의 포텐셜에다가 증가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여기서 조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점의 케미컬 포텐셜과 이 점에 있었던 케미컬 포텐셜은 D알파, D베타 이만큼 변화했을 때도 S와 L, 고체와 액체상의 그래프 이 라인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 즉 케미컬 포텐셜이 변화한 후에 그 알파 베타의 케미컬 포텐셜은 같고 기존에 있었던 알파 베타의 케미컬 포텐셜도 같기 때문에 저희는 뒤에 있는 알파의 케미컬 포텐셜 변화 그리고 베타의 케미컬 포텐셜 변화가 같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배웠듯이 케미컬 포텐셜은 몰당 깁스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케미컬 포텐셜은 dgm과 같으므로 깁스 에너지는 저희가 펀더멘털 이퀘이션에서 알 수 있듯이 Vm dp 마이너스 Sm dt를 이미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따로 고려한다면 Vm 알파 dp 마이너스 Sm 알파 dt 이 식과 Vm 베타 dp 마이너스 Sm 베타 dt. 다시 한번 정리를 요약하자면 변화한 후의 케미컬 포텐셜 그리고 변화 전의 케미컬 포텐셜, 변화한 정도의 케미컬 포텐셜. 따라서 이 위아래에서 변화한 후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고 변화하기 전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체와 액체 라인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변화한 정도가 케미컬 포텐셜 변화한 정도가 같기 때문에 d뮤 알파, d뮤 베타를 같다고 넣을 수 있고 케미컬 포텐셜은 깁스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고 몰당 깁스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고 깁스 에너지는 펀더멘탈 이퀘이션을 통해서 Vm dp, Sm d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를 따로 봤을 때 알파에 관한 몰당 깁스 에너지 즉 알파에 관한 케미컬 포텐셜 그리고 베타에 관한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저희가 상평형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 Y축을 압력, X축을 T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든 라인이 있다면 모든 선에 관해서 dp, dt 즉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가 이 그래프 선들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식으로부터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 따라서 이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를 상평형 이것을 상경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저희가 앞서 증명한 케미컬 포텐셜 알파 베타가 같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dp를 한쪽으로 몰고 왼쪽 좌변으로 몰고 dt를 오른쪽 우항으로 몰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양변을 dt로 몰면 dp, dt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식을 전개를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고 싶은 상평형 그래프에 대해서 기울기, 즉 온도에 따른 압력의 변화가 케미컬 포텐셜, 즉 몰당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알파 베타에서 베타에서 알파를 뺐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뺐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값을 간단하게 델타 엔트로피 트랜지션 지금 상이 고체와 액체에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정에 따라서 알맞는 용어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모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V 트랜지션 이 식을 간단히 쓰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변화는 엔탈피 변화를 변화는 온도로 나눈 값과 같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이 식으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식은 T 곱하기 델타 V 트랜지션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X축이 T, Y축이 압력인 이 상평형 그래프에서 온도에 따른 압력의 변화, 즉 그 그래프의 기울기는 엔탈피 변화를 온도와 부피 변화의 곱수로 나눈 값과 같다. 따라서 지금 이 관계식을 흔히 클라페이론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앞서 저희가 증명했던 것 상평형 그래프에서 저희는 일단 고체와 액체의 선에 관하여만 살펴를 보았는데 저 공식을 통해서
고체와 액체의 관계, 그리고 고체와 기체, 그리고 액체와 기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클라페이론 이퀘이션을 적용한다면 dpdt는, 여기서 말하는 dpdt는 고체에서 기체, 따라서 고체와 기체, 이 그래프의 이 라인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클라페이론 공식을 이용한다면 똑같이 델타 H, 그 대신에 지금은 액체에서 기체가 되기 때문에 증발 형태의 evaporation을 쓰고 T 델타 V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값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여러 가지 수치가 있어야겠지만 저희는 지금 기울기가 양인지 음의 기울기를 갖는지에 대해 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은 더 많은 에너지를 품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흡열 과정입니다. 따라서 델타 H의 값은 양수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에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그 그래프의 라인은 항상 양의 기울기를 띠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dpdt는 같은 식 델타 H T 델타 V, 이것의 부호를 결정한다면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 과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더 많은 에너지를 품어야 되니까 델타 H는 흡열이므로 양의 값을 띠고, 기체라는 부피가 매우 큰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델타 V 또한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dpdt 값은 고체가 기체로 갈 때 양의 기울기를 띠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액체와 기체,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클라페이론 이퀘이션에 따라서 dpdt는 델타 H T 델타 V, 지금은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체와 액체에 관해서 한 가지 예외가 저희 지구상에 존재를 하는데, 가장 큰 예외가 물이고 물이 아닌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물의 경우는 특이하게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큰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고체에서 액체가 가는 과정은 더 에너지를 많이 함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아래 두 가지 경우 다 양의 값을 띠지만, 물의 경우는 부피가 변할 때 고체에서 액체, 즉 부피가 큰 상태에서 부피가 작은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물의 경우는 dpdt, 즉 상평형 그래프에서 고체, 액체 그 선의 기울기가 음의 값을 띠게 되는 거고, 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고체보다 액체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양의 값을 띱니다. 따라서 앞에 1, 2번 액체, 기체, 고체, 기체에 마찬가지로 dpdt, 즉 상평형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양의 기울기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물이 아닌 종류의 물질과 물인 경우, 따라서 먼저 물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물의 경우는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만 부피가 다른 물질들과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래프는 그대로지만 이 고체와 액체가 만나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음의 기울기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이 아닌 일반적인 물질의 상평형 그래프를 나타낸다면 고체, 액체, 기체가 있을 때 삼중점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라인을 띄고 고체와 액체가 서로 공존하는 이 기울기는
양의 기울기를 띠는 게 물이 아닌 어떤 다른 물질들, 모든 물질들을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래프가 오른쪽의 그래프가 되겠고, 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는 고체와 액체가 맞닿아 있는 이 그래프의 라인이 음의 기울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했던 것은 케미컬 포텐셜이 평형 상태에서 같다는 것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클라페이론 이퀘이션을 유도한 후에 고체와 액체, 액체와 기체, 그리고 고체와 기체가 맞닿아 있는 이 라인의 기울기를 증명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